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어쩌다 혼전 임신을 했다는 연예인의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몇 년 전 제 남동생과 제 가족들이 겪었던 어처구니가 없었던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몇 년 뒤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원래 남매라는 관계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살갑거나 그렇진 않아요.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취급하고 그냥 별일 없겠거니 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동생이 제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받았더니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느냐고 대뜸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저는 왜 물어보는 건지 용건을 말하라고 하니까 남동생은 우물쭈물 거리는 듯 하더니 제게 솔직하게 털어놓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혼전 임신을 했다고요. 당연히 놀라 자빠졌죠. 어쩐지 요한 1년도 되지 않았지만 남동생이 참 무뚝뚝한 사람이었는데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살가워지기도 한 것이 연애를 하는구나 싶긴 했었는데 혼전 임신이라니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래도 요즘 시대에 혼전 임신이 뭐 흠인가요? 성인 남녀가 만나서 아이를 혼수로 해오는 집도 있는데 저는 환경만 갖춰졌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뭐 상관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금 놀랐을 뿐이었죠. 남동생은 저한테 말해놓고 쪽팔려 하는 듯 했어요. 부모님은 알고 계시냐고 물으니 저랑 전화를 끊고 알려드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 동생은 독신주의자였습니다. 뭐 약간 자기 영역과 관계 같은 것이 좀 철저한 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도 보이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도 보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남동생은 항상 누나에게 손주 보실 테니까 저한테 보실 생각 하지 마세요 라면서 비혼에 대한 의사를 항상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동생이 사고쳐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미친 것 같다가도 입이 찢어져라 좋아하실 저희 부모님 얼굴이 아른거리더라고요. 엄마랑 아빠 좋아하시겠네 했더니 민망했던지 그러니까 주말에 올 거야 말 거야 하면서 말을 돌리는데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가족끼리 만나기로 했고 전화를 끊은 뒤 남편에게 알려주었어요. 남편도 처남인 제 동생을 참 좋아라 해서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더라고요. 사실 저희 시댁도 참 좋으신 분들밖에 없어요. 제가 처음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니 되실 분은 현관에서 저를 따뜻하게 꼭 안아주시며 참 예쁘네요. 우리 집에 온 것을 환영해요. 라고 해주셔서 감동적이었죠. 시아버지 되실 분은 거실에서 뒷짐을 지고 계시길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꾸벅했더니 글쎄 뒷짐을 지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저 깜짝 놀래켜준다고 등 뒤에 꽃을 한 다발 숨긴 채로 들고 계셨더라고요. 제게 분홍색 장미와 하얀색 안개꽃으로 예쁘게 꾸며진 꽃다발을 내밀면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반갑구나. 새아가라고 불러도 되겠니? 분홍색 장미의 꽃말은 행복한 사랑이고 하얀색 안개꽃의 꽃말은 사랑의 결실이라고 하더구나. 우리 아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알콩달콩하게 살라는 마음에 준비한 건데 기쁘게 받아줬으면 좋겠구나 하셨습니다. 하도 제 남편이 저에게 사랑 표현도 자주 해주고 이벤트도 자주 해주고 그래서 누굴 보고 배웠나 싶었는데 인사를 가보니 딱 시아버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구나 싶었죠. 정말 폭풍 감동을 받았고 눈에 눈물이 살짝 고이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제 시누이가 될 사람이었죠. 제 시누이도 절 처음 본 날에 헤어지기 직전에 작은 손편지를 하나 쥐어주었고 부끄럽다는 듯 총총 뛰어갔어요. 집에 와서 보니 카드에 언니, 전 정말 언니가 너무 가지고 싶었는데 제게 언니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우리 앞으로 친해질 수 있을까요? 저희 오빠랑 결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누이 드림. 이렇게 귀엽게 짧은 편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어쩜 남편의 가족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것인지 이런 시댁을 만남에 정말 감사했죠. 전생에 내가 나라를 구했다 하면서요. 그래서 제게 그 첫 만남의 기억과 감동이 참 오래 가더라고요. 첫인상에도 너무 좋게 기억이 남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올케가 될 사람에게 좋은 시누이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느끼는 행복과 그런 것들을 베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주말이 되던 날 아침, 저도 분홍색 장미와 하얀색 안개꽃을 이용해 만든 예쁜 꽃다발과 작은 카드에 짧은 손편지를 적어서 준비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더니 우리 아내 착하다. 그때가 그렇게 감동적이었어? 하며 놀리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척하며 딴청을 피웠죠.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그새 저는 부모님 집에 도착했고 올케가 될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보다 올케의 반응은 더 드라마틱했어요. 혼전 임신을 해서 꾸중이라도 듣게 될 줄 알았었나 봐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더라고요. 저희 가족이 환영해 줄 줄은 말이에요. 제게 꽃다발을 받자마자 꺼이꺼이 눈물을 흘리는데 저희 온 가족이 당황했죠. 그래도 저희 엄마가 이제 홀몸도 아닌데 이렇게 울면 안 된다고 서둘러 달래서 겨우 그쳤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서는 분위기가 좋게 흘렀어요. 토요일엔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온 것이었고 일요일인 내일은 올케네 집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에서는 귀한 딸이 혼전 임신을 했으니 사돈이 될 집안에서 얼마나 상심이 크겠나 싶어서 결혼을 하게 될 때 웬만하면 모든 것을 사돈댁에게 맞추려고 했습니다. 제 동생이 대기업을 다니거나 전문직이거나 이렇게 내노라 하는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평범했거든요. 물론 올케도 평범했죠.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는 그냥 직장인이었어요.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올케는 말투도 사근사근했고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올케를 소개받게 되었고 상견례 일정을 정하면 말을 해달라고까지 하고 성공적으로 헤어졌어요. 그런데 다음날 엄마가 제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또 남동생이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기도 했으니 저도 묻고 싶은 것이 많아 전화가 울리자마자 잽싸게 받았어요. 그런데 엄마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다그치니까 엄마가 훌쩍이면서 동생의 얼굴이 아주 엉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글쎄 하시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 남동생 얼굴이 아주 멍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여자친구네 부모님이 그냥 냅다 때리셨대요. 진짜 기가 막혀서 그 얘기를 듣는 내내 믿기지가 않아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남편을 데리고 서둘러 부모님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남동생의 얼굴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엄마는 그거 보면서 눈물 지으시고 아빠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저도 막상 풀이 죽은 동생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차마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했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용기를 내서 처남, 오늘 인사드리러 간다고 했잖아.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으니 남동생이 그제서야 입을 열고 저희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동생의 말에 따르면 오른손에 백화점에서 산 소고기 선물 세트와 왼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사서 여자친구네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배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어주어서 집 안으로 발을 들이밀었었는데 다짜고짜 물건이 자기를 향해 날아오더랍니다. 남동생은 깜짝 놀라서 얼굴을 막아서 다행히 다치거나 하진 않았는데 땅에 떨어진 물건이 텔레비전 리모컨이었고 던진 사람은 여자친구네 아버지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신발도 채 벗기 전에 정말 입에 담기 힘든 쌍욕을 내뱉으면서 그러면서 당장 무릎 꿇고 빌라고 아주 난리란 난리는 다 피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남동생이 현관에서 신발도 채 제대로 벗지 못하고 그대로 현관문에 무릎을 꿇었대요. 그래도 혼전 임신이 그렇게 잘한 짓은 아니니까 딸 가진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나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동생은 현관에 신발도 못 벗고 무릎을 꿇은 채로 죄송합니다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참의 시간 동안 여자친구네 아버지는 제 남동생을 향해 욕을 하고 화를 내기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남동생 얼굴에 멍이 생기고 손등이 까지고 제가 이야기를 듣다가 어거지로 달려들어 남동생의 윗옷을 들쳤는데 갈비뼈 쪽에도 멍이 들어있고 옆구리에도 멍이 들어있고 그렇더라고요. 저희 엄마랑 아빠도 남동생이 그냥 주먹 몇 대 맞았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지 제가 옷을 들추니까 그제서야 아주 폭행을 당하고 왔단 것을 알게 되셨더라고요. 아무리 대면대면하게 지냈어도 제 동생인데 나이 30 넘어서 이렇게 맞고 다니는데 제가 어떻게 속이 안 상하겠어요? 제가 울먹거리면서 올케는 대체 그 상황에서 자기 아빠 안 뜯어말리고 뭐 했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동생은 올케 탓을 하는 것도 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처음에 올케한테는 남동생 얼굴이나 보자 그러면서 데려오라고 해놓고 막상 데려오니까 팬 거였대요. 올케도 당연히 놀래서 뜯어말리려고 했는데 올케의 어머니가 잠자코 있으라면서 올케를 잡고 안 놔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동생이 들은 말이 더 가관이더군요. 올케 직업이 간호사거든요. 원래는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아무래도 너무 일이 고되기도 고되고 신체적으로 힘든 것을 떠나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다 보니 작은 병원으로 옮겼는데 제 남동생 보고 쥐뿔도 없는 주제에 자기 딸을 감히 넘보는 것이냐고 들들 볶았답니다. 의사랑 결혼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렇게 하려고 간호사로 키운 거였는데 네가 대체 뭔데 남의 집 귀한 딸을 가로채는 것이냐고 하면서요. 제 동생이요? 네, 맞아요. 대기업에서 일을 하지도 않고 전문직도 아닙니다. 평범한 월급쟁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대기업급의 중견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손도 빠르고 일도 잘해서 또래 중에서 가장 진급이 빨라서 연봉도 꽤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 능력 좋아요. 제가 결혼할 때에도 3억 정도 보태주셨는데 비혼이라 외치던 아들내미가 결혼한다 그러면 더 보태줬음 보태줬지 절대 덜 보태실 분들이 아닙니다. 진짜 제 동생이 남의 집에 가서 그런 개같은 취급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때 마침 올케가 저희 집 현관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솔직히 임신이고 나발이고 그때 올케가 이쁘게 보였겠습니까? 전 올케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고 돌아가라고 말을 했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가족 모두 사위 취급을 그렇게 동네 샌드백처럼 하는 집안에 보낼 수 없다고요. 올케도 그 집안의 귀한 딸 자식이겠지만 내 동생도 우리 집에서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알지 않냐고요. 남동생은 임신했는데 그러지 말라고 매달리고 올케도 현관문 붙잡고 문 열어달라고 매달리고 결국 저희 부모님이 안으로 들이라고 해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올케는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희 가족 앞에 무릎을 털썩 꿇으면서 자신이 모자라서 그랬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아주 통곡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혼전 임신에 부정적이신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다고. 그 집에 같이 있었으면서 자신이 제대로 말리지 못한 죄가 크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요. 참 그 모습을 보는데도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고 화가 나던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싹싹 빌 줄 아는 올케가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때 남동생이 올케 옆에 같이 무릎을 꿇더니 저희에게 말하더군요. 자신은 절대 아내와 아이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지금 이 여자 아니면 자긴 평생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저도 난리가 났죠. 지금 네 쌍판태기를 그렇게 만든 집안이랑 어떻게 결혼을 시키냐고. 절대 못 시킨다고. 내가 죽고 나서든 결혼하라고 엄마는 소리를 빽 지르시고 주저앉으셨고 그런 엄마를 부축하시면서 저희 아빠도 화를 내셨습니다. 아가, 너도 우리 마음 이해할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 너희가 결혼을 한다고 치자. 그럼 그 후엔 어떻게 생활을 할 거니? 평생 이런 대우를 네 남편이 받아가면서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 그거 버틸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니? 아무래도 멀리 보면 볼수록 이건 아닌 것 같구나. 사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너희 아버지를 폭행죄로 고소를 하고 싶구나. 일단 오늘은 더 이상 이야기하기엔 무리인 것 같으니 들어가렴 하셨죠. 결국 올케도 남동생도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그렇게 겨우 올케를 돌려보냈습니다. 거의 억지로요. 그런데 정말 기가 찼던 일은 바로 일주일 뒤에 일어났습니다. 남동생이 또 부모님 댁에 가족을 불러 모아서 가봤는데 서류를 한 장 내밀더라고요. 바로 혼인신고서였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도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아무래도 성인이다 보니까 혼인신고 서류에 사인을 해서 제출만 하면 혼인신고가 가능하긴 하니까 둘이서 저희가 하도 반대라니까 그런 수를 쓴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화를 내셔도 점잖게 차분하게 내시는 편인데 그날 처음으로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남동생에게 미쳤냐고 욕을 하셨죠. 남동생은 일주일 전 울고불고 난리쳤던 것과는 다르게 부모님과 저를 차분하게 설득하기 시작하더군요. 여자친구와 자신도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면서요.
먼저 저희 부모님께 지원을 일체 받지 않는다고 했답니다. 여자 쪽 부모에게도 마찬가지로요. 결혼식은 아이를 낳고 올리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올케가 책임지고 자신의 친정 문제를 끌고 오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남동생이 그러면서 올케 가정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올케 부모님이 참 욕심이 많고 허황된 꿈이 컸던 분이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올케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신부 수업이라며 요리학원도 보낼 정도로 재벌에게 시집가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며 자랐대요. 딸 팔아서 팔자를 고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 되나요? 그래서 올케도 친정에 그렇게 커다란 정은 없지만 올케 밑으로 남동생 하나가 있답니다. 그래서 딸 자식이 올케 하나라 정말 기본적인 도리만 하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원하지 않는다면 결혼식에 부모님을 부르지 않을 정도로 큰 결심을 했고, 무엇보다 자신이 살면서 처음으로 부모의 뜻을 거슬러 본 적이 지금 제 남동생과의 결혼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둘 사이에 생긴 아이도 지키고 싶고 시댁을 새로운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살겠다고 했다더군요.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쩌겠습니까? 혼인신고를 마쳤기에 이제 할 수 있는 건 이혼뿐인데 결혼을 시켜야죠. 결국 혼인신고 이후에 상견례를 하는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탐탁치 않은 얼굴로 그쪽 부모님을 뵙게 되었죠. 참,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우리 딸이 우리 딸이. 그래도 올케는 지난 일주일간 많은 생각과 결심을 한 것이 느껴지긴 했던 게, 자신의 부모님이 그렇게 비꼬거나 할 때마다 정말 사력을 다해서 그런 언행들을 커버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상견례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잘 끝났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희 부모님도 남동생이 그렇게 원한다고 하니 어쩌겠습니까? 올케를 따로 불러서 저희 부모님이 조건을 거셨습니다. 처가댁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과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또 제 남동생의 얼굴이 곤죽이 되거나 이와 비슷한 모욕적인 행동을 받았을 시 우리가 이혼을 시킬 거니까 알아서 처신하라고 하면서요. 올케는 그것은 당연한 말이라고 하면서 조건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생각보다 잘 살고 있고, 올케도 중간에서 처가댁의 간섭을 잘 막더라고요.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보면 참 사람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처음엔 저희 부모님도 저도 올케가 너무너무 밉더라고요. 하나 있는 아들내미이자 동생을 그런 취급을 받게 해서요. 그런데 요 몇 년간 저희 가족들에게 늘 다가오려고 노력하는 모습들도 예뻐 보이고, 무엇보다 남동생과 참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가족들 모두 다 터놓고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했더니 믿기지가 않았었던 이야기였죠. 앞으로도 올케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서 이 관계가 쭉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